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예상을 좀 많이 빗나갔다. 뭐 프렌도 그렇고 물론 생각대로 나와준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쉬웠다. 뭐 피해갈 것들을 좀 잘 피해갔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뭔가 음, 오히려 평일이 더 좋았던 기억이 그래가지고 어제 일단은 뭐 토트넘도 그렇고 뮌헨도 그냥 사실 일반은 그냥 꽁이라 생각하고 데려가려고 했던 게 어, 앞으로 당분간은 너무 낮은 배당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어제 둘 다 배당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릴 때 어, 뭔가 그 배트맨의 그 카트에 담아뒀던 걸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승무 이렇게 표시하면 솔직히 뭐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고 또 카트에 담아둔 거는 그래도 승무 중에 승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컨퍼런스가 주말에 있더라고요. 컨퍼런스 경기가 이제 18경기가 있기 때문에 챔스는 없지만 컨퍼런스 경기가 있어서 이번 주 중도 경기가 좀 많다. 주말 전에 해서 어, 뭐 내일은 경기가 적지만 오늘하고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넘어갈 때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주말 전까지 그래도 경기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4경기만 하려고 하다가 아랍콘도 있길래 분석은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자 모로코 아랍 준결승입니다. 사우디 요르단도 그렇고 지면 3, 4위전으로 가고 이기면 결승인데 일단 모로코는 수비 쪽에 지난번 시리아전 퇴장이 있었고 뭐 조별 예선부터 진 적이 없긴 해요. 실점도 매우 적고 그래서 뭐 아랍도 잘하긴 하는데 저는 알제리전도 일단은 연장의 승부차이까지 갔고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해서 저는 모로코가 퇴장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랍 쪽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거 홈이 아니고 저 모로코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음. 물론 배당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지금 1.73에서 1.68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로코 승부를 보지만 모로코의 실점률을 생각했을 땐 아랍도 뭔가 1대1 무승부도 있었고 얘네도 득점이 꾸준해서 알제리전도 결국엔 어, 그 선제골을 내줬지만 동점골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건 언더다 언더.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사우디하고 요르단인데 자, 어, 일단 사우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이 없어요. 요르단도 이제 뭐 경고 노작이나 퇴장이 없긴 한데 일단 요르단이 전승입니다. 무승부조차 없어요. 지난번 이라크전까지 이기면서 뭐 경기당 이제 실점률도 되게 적고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모로코한테도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실점이 꾸준한 거 생각하면 저는 흐름은 요르단 쪽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뭔가 어, 둘 다 무승부 뚫을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르단은 뭔가 언더보다는 프렌이 좋아 보여요. 다득점 경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은 뭐 사우디도 그렇고 해서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고 요르단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렘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 해외 축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해외 축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뭐 조합이나 구독자 게시판에 간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리에 이제 로마하고 코모의 성적을 봤을 땐 지금 로마가 어쨌든 홈에서 2번 다 이겼거든요. 근데 예전 전적 빼면은 뭐 최근에 1승 무패. 근데 코모 원정에서는 또 졌기 때문에 뭐 홈에서는 유리하지만 경기 수가 많지 않아서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마가 무승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구나. 인테르도 무가 없기 때문에 9승 5패. 근데 로마의 이제 장점은 세리에 가장 실점이 적은 팀 8실점.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에는 로마보다는 득점이 많다. 결국 실점이 조금 더 많아도 득점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득실 차이는 코모가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코모가 홈에서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로마도 홈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모 원정에 비하면 더 괜찮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수비에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번 칼리알리전 지면서 그때 제가 로마 승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퇴장 때문에 결국엔 로마가 지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로마가 지금 셀틱 원정도 잡고 유로파 성적은 꽤 좋습니다. 3연승으로. 네, 리그는 연패 중이라 2경기 무득점이고 해서 3연패 그림까지는 안 보이는데, 코모가 이제 되게 무패를 오래 했단 말이죠. 한 10경기 넘게.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이제 인테르한테 0대4로 지면서 끝났는데, 그 무패 흐름이 로마도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고 안 좋다 보니 코모가 단순히 인테르한테 졌다고 해서 로마 쪽 가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코모가 그동안 이제 비겼던 팀들 보면 뭐 나폴리, 아탈란타, 뭐 홈에서는 유벤도 잡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인테르한테 진 거 말고는 코모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득점력에선 로마를 앞서기 때문에. 해서 물론 이제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있고 모라타가 지금 부상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모라타는 또 골이 없어요. 출전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뭐 로마의 퇴장 생각하면 결장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땐 로마가 홈이어도 이 코모의 최근 이 무패 흐름을 봤을 때는 쉽게 데려갈 수가 없다. 배당은 로마로 빠지긴 하거든요. 배당도 1.93이었으면 배당이 초기 배당도 상당히 높긴 한데 떨어져도 1. 거의 9에 가깝기 때문에 가면 좋지만 로마의 최근 득점 그리고 코모가 지난번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까지 갔다 왔던 로마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모는 좀 더 쉬었죠. 그리고 물론 뭐 로테를 돌렸겠지만 그래도 승만 가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다고 코모 2프레는 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제 뭐 토트넘 2프렘 뭐 썬더랜드는 이겨서 이제 뭐 2프렘 프렌이 나왔지만 배당 대비 상당히 메리트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제 위넨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제 최소 배당이 그래도 한 1점 아무리 낮아도 한 1.34? 원래 1.3도 잘 안 갔었거든요. 예전에 최대한 1.45 이상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코모도 원정이라 최근에 뭐 토리노 다득점 빼고는 득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얘기했다시피 세리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한 자릿수 실점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다.
홈에서 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비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코모도 원정에서 뭐 역배를 볼 수가 없는 게 나폴리, 파르마 다 무득점이었고 홈에서는 진짜 너무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홈에서 무패지 원정 무패가 아닙니다. 물론 원정에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해요. 그래서 무가 걸리기 때문에 언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고배당으로 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노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셰필드 웬즈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자, 챔피언십에서 셰필드 웬즈는 꼴찌입니다. 지금 1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얘네는 이제 그 재정 상황도 안 좋고 이미 그 승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더비카운하고 비교할 때 득실 차이도 있고 아무리 홈이어도 홈에서는 1승이 없습니다. 셰필드 웬즈가. 그리고 더비카운이 원정 성적도 괜찮아요. 물론 다만 이제 찰튼 모리스의 부상,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10골을 넣고 있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부상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 웬즈는 요새 가면 잘 안 되는 경기이긴 해요. 물론 상성에 이제 최근 3연승 중이긴 합니다. 더비카운 상대로 홈에서. 뭐 지난번 와포드전도 선제골 놓고 비긴 거 생각하고 뭐 프레스턴전도 결국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이길 뻔도 했고 해서 마냥 뭐 못하지만은 않는데 너무 이긴 지 오래되긴 했어요. 지금 한 10몇 경기 됐거든요. 개월수로는 한 3개월 됐으니까 홈엔 아직 1승이 없고 그래서 더비카운도 최근에 3경기 무승, 뭐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들즈한테 역전패, 뭐 레스터 3실점. 근데 그 전에 이제 원정 3연승 할 때는 또 다득점했던 거 생각하면은 뭐 셰필드 웬즈 홈이고 이길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비카운에 아까 일단은 그 모리스의 결장, 얘가 11월 8일까지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골이 없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그 11월 8일까지 뭐 5연승 할 때 그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 최근에 이긴 적이 몇 번 없어서. 근데 득점으로 보면 그래도 꾸준히 골을 넣었던 더비카운이기 때문에 저는 더비카운 승부 봐야 된다 봐요. 이거는 차라리 셰필드 웬즈가 그래도 홈에서 최근 프레스턴 상대로 2골, 뭐 와포드 선제골, 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더비카운이 만약에 못 이기는 그림, 말도 안 되게 셰필드의 첫 승이 홈 첫 승이 나온다 하면은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면 오버를 노려볼 만도 하다. 배당 대비. 아니면 그냥 더비카운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요거는 더비카운도 원정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결국 더비카운 승무나 오버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맨유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빡세긴 합니다. 제 입장에선. 지금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순위 차이도 맨유가 더 좋고 그 본머스 상대로 뭐 홈에서도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에 연패 중이에요. 홈에서 본머스 상대로. 오히려 최근 성적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실도 조금씩 다 앞서 있어요. 본머스보다. 근데 불과 승점이 5점 차고, 맨유가 뭐 원정의 본머스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홈이면 이길 것 같지만 지금 은베모 그리고 디알로 그리고 수비 쪽에도 국대 차출 표시가 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뭐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 아프리카 무슨 컵 그런 거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예 결장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2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차출 일정이 잡혀 있는데 클럽이 어쨌든 이 대표팀에 보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 쪽에서 아직 그 확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게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룬의 은베모, 코트디의 디알로, 그리고 모로코의 마즈라이. 다 이제 차출된 가능성이 높아서 한 중반부터 빠질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아직 조율 중이라 요거는 출전이 불투명하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유에 요 3명, 공격에 2명이 있죠. 자, 그리고 본머스는 미드필더 쪽에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세메뉴, 그리고 공격에 보면은 공격 결장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머스도. 해서 이 맨유가 당연히 좋죠. 최근에 울버햄튼전 이기면서 뭐 3경기 무패. 다만 이제 맨유는 뭔가 불안했던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웨스트햄, 에버튼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패배가 진짜 없긴 하거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그 네이션스컵 떠나는 선수들의 일정이 이제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본머스가 최근에 6경기 승리가 없다 보니 그래도 홈에서 본머스는 잘했지만 이 원정 본머스는 성적이 홈에 비해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점도 많고 뭐 물론 지난번 첼시하고 비기긴 했지만 그것도 홈이었고 지금 2경기 연속 홈에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썬더랜드전도 이기고 있다 역전패 당하고 그 전에 에스턴이나 맨시티한테는 이제 3실점 4실점 하고 그 전에 리즈 크리스탈도 2대2 3대3 이런 스코어 보면은 확실히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맨유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맨유 갔다가 지난 에버튼 전처럼 퇴장당하고 상대방이 퇴장당했는데도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배당 대비 맨유가 빠져서 별로라 생각이 들고 그럼 언오버로 봐야 되는데 언오버가 3.5란 말이죠. 뭔가 본머스 생각하면 오버 갈만도 한데 배당도 괜찮고 근데 이게 3.5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뭐 맨유 승부도 안 보고 이 경기는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맨유 승 가면 맨유 못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려면 이제 뭐 배당 대비 그냥 핸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뭐 그렇다고 본머스 2프렌도 배당이 안 나오고 본머스도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쉽게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도 냉정하게 최근 홈 2경기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관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경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랍컵을 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오히려 아랍컵이 더 좋아 보여요. 냉정하게. 뭐 아까 더비카운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 아무리 셰필드 웬즈가 요새 뭐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난 와포드전도 비겼고 더비카운도 원정인 점을 생각하면은 무가 걸리고 맨유도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아프리카 팀들의 이제 출전 불투명 그리고 보무스가 너무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오히려 맨유를 잡으면서 승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맨유 경기는. 그래서 맨유는 아예 패스를 하고 뭐 셰필드 웬즈 더비카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해서 경기가 많지 않은데 진짜 갈 게 없다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라이오 베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독해야 이제 멤버십을 제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채웠습니다. 시간도 3,000시간이 넘었고 그 시청하는 지속 시간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구독자 수만 넘으면 멤버십도 유튜브 활용하겠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 베티스. 자, 라이오 베티스는 배당이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베티스가 순위가 더 높긴 한데 라이오가 홈입니다. 그리고 이 베티스하고 승점이 7점 차거든요. 뭐 승점도 승점이지만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라이오가 실점은 더 적을지언정 베티스하고 득점이 거의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라이오는 마이너스고 득실이, 베티스는 플러스입니다. 뭐 아무리 라이오 홈이고 라이오가 홈에서 무가 많고 패배가 이제 한 번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베티스도 원정 무패예요. 무패.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근데 이제 무가 많아서 문제예요. 베티스도 2승 5무로. 그래서 유일한 원정 무패팀, 또 홈에서도 무가 많은 라이오의 대결. 이렇게만 보더라도 뭐 무승부 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최근에 전적들도 보면 2번 연속 비기고 있어요. 뭐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지막 홈 경기 비겼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무승부를 좀 가리키고 있다. 근데 이제 베티스도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왔고 라이오도 이제 컨퍼런스 원정을 갔다 왔는데 둘 다 이기고 왔거든요. 베티스는 이제 진 적이 없고 유로파에서 그리고 라이오도 보면은 컨퍼런스에서 지긴 했지만 성적 좋은 편이고. 자, 그럼 리그에서는 어떠냐? 라이오가 홈에서 레알하고도 비겼고 지난 에스파뇰전 퇴장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홈 3경기 무패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언더가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미드필더 퇴장 1명 빼고는 공격에 최근, 아주 최근은 또 아니긴 해요. 부상 1명 정도?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대 차출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긴 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팀 내 세 번째로 골이 많고 어시도 좀 기록하고 있는 공격에 이 10번 선수 앞대 요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대 차출 나머지 포함하면 한 3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2명은 비중이 높진 않고. 자, 그래서 뭐 부상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크게 수비 쪽에 1명 빼고는 국대 차출이 몇 명 좀 있다. 요 정도고 라이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드필더 퇴장. 자, 어쨌든 라이오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득점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언더도 많고 홈에서 뭐 결국 레알하고 비기기도 했지만 0대 0이었기 때문에 요새 라이오의 득점력 보면은 무득점이 너무 많아요. 흐름 자체가. 그리고 베티스는 지긴 하더라도 뭐 바르샤전 5실점 했지만 3득점하고 그리고 컵대회도 보면 뭐 4대1, 7대1로 이기고 리그도 보면은 베티스가 이제 괜히 원정 무패가 아니죠. 세비야도 잡고 발렌시아, 뭐 비아레알하고도 비기고. 근데 비겼던 경기들이 라이오처럼 뭐 0대0, 1대1 이런 경기가 아니고 물론 라이오도 홈에서 바르샤하고 비겼는데 베티스는 2대2 무가 좀 많아요. 오히려 원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뭐 무득점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득점력으로만 보면 요건 베티스 가야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뭐 결장이 없는 게 아니죠. 뭐 국대 차출도 있고 그리고 베티스가 득점이 2배 차이 나게 많긴 하지만 결국 라이오가 홈에서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다는 점, 레알이나 바르샤 강팀하고도 비겼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베티스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전 그래도 득점을 우선시해야 된다 봅니다. 아무리 라이오가 뭐 실점이 적다 한들 사실 베티스하고 실점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득점 차이는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정적인 건 뭐 베티스 프렌 쪽으로 봐야죠.
근데 뭐 굳이 이 풀에는 확률이 높아도 배당이 낮아서 볼 필요는 없고 프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베티스 승을 가기에는 라유의 그동안의 성적, 홈의 성적, 강팀하고의 그 스코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쉽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가 유력한데 확률로 따지면 그래도 득점력이 높은 베티스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티스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라컵부터 마무리가 됐고 오늘의 결론. 경기가 잘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경기가 많이 없어도 오히려 이제 아랍컵이 가볼만 합니다. 지금 원래라면은 뭐 아랍컵 건너뛰고 갔겠지만 뭐 조별 예선도 아니고 지금 준결승이기 때문에 아까 애매한 뭐 더비컵 맨유를 가느니 차라리 아랍컵 쪽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내일도 경기가 한 2경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도 한 5경기인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컨퍼런스가 없었으면 사실 이번 주 중에는 경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금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 고배당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유로파하고 같이 있으면 경기가 워낙 많아서 집중이 안 됐는데 오히려 잘 됐죠. 컨퍼런스만 묶어놨으면은 컨퍼런스에 거기서 골라서 가는 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36경기는 너무 많아요. 18경기도 적은 편은 아닌데 그게 딱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기억으로는 잠시만요. 동시간대 열렸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새벽 5시에 동시간대 열리네. 마지막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주 스타트를 좀 좋게 끊으려면 딱 2경기만 묶어가세요. 2경기만 좋아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는 구독자랑 뭐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질차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경기가 몇 경기가 있지? 잠깐만. 내일 한 2경기밖에 없던 걸로 봤는데 친선전 이집트 나이지리아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컵 카디프하고 첼시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일은 저녁에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경기 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 주말 좀 아쉬웠던 거 이번 주 주중에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